헌법의 원상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해체하라!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 다수당이 추천한 마은혁 씨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게 마 씨의 임명을 종용하였다. 여기에 덧붙여서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온갖 비리와 부패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헌재는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뿐 아니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요청한 증거 선택과 증인 신청을 모조리 기각함으로써 헌재가 아주 공공연하게 선관위를 옹호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공정과 신뢰가 상실된 헌재와 비리투성이인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은 너무나 분노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첫째, 헌재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상취되는 것으로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맞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국회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으로만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맞습니다! 선관위의 위상은 결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동등하다고 볼 수가 없고 동등해서 안 된다. 이것은 헌법 제7장의 주제가 선거관리로만 되어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헌재와 같은 논리라면 헌법 제8장이 지방자치인데 헌법 제8장이 지방자치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도 헌법기관이므로 직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따른다면 선관위는 어떤 외부 감사도 불가능하게 되어서 채용비리, 회계부정 등 초특급 불법행위 전부가 다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맞습니다! 더구나 선관위는 믿을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핑계로 자녀와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터무니없는 망언으로 스스로가 이른바 가족회사임을 누설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러한 비투성인 선관위를 누가 믿고 중차대한 국가 공직자 선거관리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선거관리 업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나 수사를 받은 바 없기에 선관위는 그야말로 대통령도 손대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어버렸다. 맞습니다! 이처럼 헌재가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21대 총선에서 대법원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대규모로 확인되었으나 모든 선거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덮어버린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맞습니다! 즉 헌재가 대법원과 손을 맞잡고 선관위를 철통방어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은 세 기관이 모두 한 통속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한 통속이다! 둘째의 제목입니다. 대통령의 12상 계엄을 통하여 부정선거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맞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유례가 없는 입법 독재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대 야당을 비롯한 반국가 세력의 존재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 나라 공직선거에 만연한 부정선거의 진위와 실태를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많은 국민이 점차 부정선거의 진상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맞습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전 국민에게 커다란 이슈로 대두된 것은 2020년 21대 총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이다. 맞습니다! 야당 측이 무려 18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선거 분석 전문가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120여 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부용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놀랍게도 대법원은 모조리 이를 기각하였다. 이후 부정선거란 부정하면 음모론자로 치부되었다. 아직까지도 국회나 기성 언론에서는 여전히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매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으로 그 부정선거의 실체가 대부분 벗겨졌고 우리 국민은 깨어났다. 맞습니다. 이미 부정선거의 책략과 증거에 대한 많은 책자와 동영상이 널리 알려져 있고 지난 3월 2일 공개된 이영돈 PD의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라는 다큐멘터리는 단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를 방송하려던 공영방송인 KBS는 방송 직전에 갑자기 취소해버렸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프로그램을 송출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유시민들은 부정선거의 실체를 이제 상세히 알게 되었고 급기야 1230 젊은이들조차 탄핵 반대 집회에 앞다투어 나와서 스톱 더 스틸, 즉 표도둑질을 멈추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다. 외치고 있다. 부정선거의 주체는 선관위와 거대 야당 측이고 그 배후는 북한과 중국이다. 김대중 정권에서 전자투표 분류기를 처음 도입할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실무과장인 조혜주는 투표 분류기가 단순히 표를 세는 장치가 아니라 전산망에 연결되어 빠른 집계와 우선 송출을 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임을 분명히 밝혔다. 맞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던 조혜주를 다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로써 부정선거 즉 선거 도적 집단의 산채가 도적들의 소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선거가 매번 야당 측의 압승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은 우리 국민이 목격한 바 있다. 맞습니다. 만일 이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면 그 즉시 야당과 선관위는 협심하여 모든 선거 데이터와 전산 체계를 국민 앞에 공개하면 될 일이다. 맞습니다.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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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자 분류기와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국 단둥에서 북한 측 전산위원들과 함께 이루어졌음이 공공연히 알려졌다. 또한 중국의 직접적 개입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의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의 교류 협약 체결로부터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전산을 통한 투표수 조작과 대량의 가짜 투표지 투입이 감행된 것으로 수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 맞습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한 어떤 명석한 프로그램에는 선거 데이터로부터 Follow the Party, 즉 당을 따르라, 당을 따르라는 이른바 이스터 에그, 즉
해커들이 일부러 남기는 흔적을 발견하였다. 더구나 중앙선관위의 전산 장비가 중국 화웨이 서버로 알려졌고, 중앙선관위 전산 장비를 관리하는 회사인 다산그룹의 자회사인 한국전자투표회사도 중국의 텐센트와 연계된 업체라고 한다. 계엄 당일, 즉 지난 12월 3일 중앙선관위 수원연수원에 진입한 계엄군에 의해 중국 간첩단 체포설이 보도되었으나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하지만 이곳 선관위 연수원의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즉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줄여서 AWEB이라고 하는 국제 선거 지원 기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알려졌다. 선관위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이 AWEB은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부정선거와 관련이 깊다는 보도는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선거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은 이른바 1대1로 책략으로 콩고, 볼리비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가나 등 힘없는 나라들은 물론 카나다와 호주에서조차 친중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선거 개입을 획책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넷째,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국민의 주권은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중앙선거위원장 노태악은 탄핵 재판 개시 이후 여론이 극히 불리해지자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직원 채용과 관련된 일부 비리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그동안 선관위가 우리나라의 선거를 부실, 부정하게 관리하며 인위적으로 특정 당의 표를 몰아줬다면 이미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망한 것이다. 이러한 부정선거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 주권이 사라진 전체주의 독재 국가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혀 뿌리를 뽑고 비리투성이인 선관위와 부정선거로 선출된 가짜 국회를 해체한 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국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물론 이와 함께 선관위의 한 통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법원과 헌재도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바야흐로 법치가 거의 붕괴된 이 나라가 심폐소생술로 되살아난 생명처럼 자유민주공화국의 역사를 다시 쓰면서 세계사에서 더욱 높이 우뚝서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도의 개선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선거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이 폐기한 전자개표를 더 이상 사용해서도 안되고 사전투표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아시아의 최선진 자유민주국가 중에 하나인 타이완과 같이 당일 선거에서 수개표를 하게 되면 선거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고 개표 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제 이 나라의 부정선거 문제는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까지 망라한 모든 자유시민들이 깨우쳐 알아차린 나머지 모두 한 목소리로 그 척결을 외치며 장엄하게 일어서고 있다. 이러한 커다란 사회적 움직임에도 수상관위가 이를 배관시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현행 선거제도를 무한무치하게 계속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이 강력한 국민적 저항권이 발동되어 4.19 혁명 이상의 거대한
의무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우리 주권자 국민은 선거뿐만 아니라 헌재와 법원 그리고 국회와 사정기관에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그러한 불행하고 망국적인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를 방지할 책임은 중앙선거관리를 위시한 상기 국가 최고기관들에 있음을 우리 주권자 국민은 확인한다. 2025년 3월 7일 사회정의를 바르는 전국 교수 모임 호남 지부 및 호남 자유 포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